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흑해함대의 스디스 몰락을 맛본 러시아가 유럽 북쪽의 발트의 거점까지 상실하면서 완전히 패군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의 자존심이라 부르는 쿠즈네초프 항공모함이 앞으로 더 이상 취역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진단이 나와서 이 블라디미르 푸틴의 마음을 암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항공모함도 없는 종이호랑이, 이 러시아 해군에 대해서 Y타임스가 짚어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텔레그래프는 8일 러시아 해군의 유일한 항공모함인 쿠즈네초프함이 올봄 7년 만에 러시아 북부의 무르만스크 항을 떠날 예정이었으나 끝내 출항하지 못했다 그러면서 1985년에 진수되어 6년 후 소련 함대에 취역한 5만 8천 톤급 쿠즈네초프함은 지금도 무르만스크 부두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텔레그래프는 이어서 최근 유성 사진을 보면 1001피트 갑판에는 여전히 건설 장비가 널려 있다 그러면서 지난해 7월 러시아의 언론들은 쿠즈네초프함이 2023년 봄부터 정상 가동을 할 것이라고 보도했지만 이는 결국 오보가 되었다라고 전했습니다.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쿠즈네초프 항공모함은 스키점프 방식으로 되어 있어서 마치 중국의 산둥함을 연상케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미국의 항공모함하고는 성능이나 파워면에서 절대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러시아 유일의 항공모함이다, 이런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었습니다. 그런데 쿠즈네초프함의 해상 운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은 러시아 해군의 항공 능력도 그만큼 퇴보하고 있다는 의미로 전문가들은 그동안에 이 쿠즈네초프함이 정상적으로 가동되기는 힘들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해왔지만 러시아군은 이에 대한 대응을 전혀 준비를 해오질 않았습니다. 사실 쿠즈네초프함은 33년 전 취역한 이래 단 7번의 순찰만 했을 정도로 그 존재감은 거의 없었습니다. 가장 최근에 항해에 나선 것은 지난 2016년으로 전쟁으로 폐허가 된 시리아 해안에서 3주 동안 운용되었었는데, 당시 순항 중에 30여 대밖에 적지 않은 전투기 가운데 2대나 이착륙 실패로 잃기도 했습니다. 이는 사실 항공모함 역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사고율이라 해도 좋을 겁니다. 시리아 해안에서의 전투기 손실 사고는 쿠즈네초프함의 문제점을 그대로 드러냈는데, 2018년 10월에도 무르만스크 인근 항구인 로즐라코버에서 플랫탑 수리를 위해 드라이 도크에 있던 PD-50이 침몰하면서 심각한 피해를 입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4개월 후인 2019년 12월 수리 작업을 진행하던 중에 이 쿠즈네초프 자체에 화재가 발생해서 2명의 근로자가 사망했습니다. 화재는 이미 낡아빠진 선박의 전기 시스템을 더욱 손상시켰습니다. 특히 이 화재로 말미암아 전문가들은 쿠즈네초프함이 사실상 정상 가동하기는 힘들다라고 판단해서 폐선을 건의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크렘린국은 이 쿠즈네초프함의 수리를 하기로 결정을 했고, 보일러도 검은 연기를 내뿜는 마조트 중유 사용 시스템으로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 시험 운항을 마치고 바다로 돌아갈 계획이었지만 그해 12월에 또다시 화재가 발생하면서 정상 가동에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결국 7년이나 수리를 했음에도 아직까지도 제대로 운항할 수가 없는 처지에 놓여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겁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원래 쿠즈네초프함에 탑재가 되어 있던 22대의 미코얀 미그 29KR 중에서 일부를 러시아 북부에 배치해가지고 지상 기반 방공 순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남부의 크림반도에 배치된 다른 미그 전투기는 이 러시아의 공군 작전을 지원하기 위해 배치된 것으로 보입니다.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지난 5월 중순에 이 크림반도 비행장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로켓 공격으로 최소 한 대의 러시아 미그 29가 폭파되었는데, 이 기체가 바로 원래 항공모함에 배치되어 있던 것 중에 한 대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전해집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의문이 드는 것은 이렇게 문제가 심각한 쿠즈네초프함을 폐기를 하고 차라리 최신형으로 항공모함을 새로 제작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러시아 산업계는 쿠즈네초프를 직접 대체할 수 있는 항공모함을 건조할 능력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텔레그래프로 밝혔습니다. 그 이후로 러시아의 조선산업이 소련 붕괴 이후로 제대로 회복하지 못했다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쿠즈네초프와 같은 일부 오래된 대형 함정은 여전히 운항 중이지만 신규 건조는 거의 전적으로 잠수함뿐만 아니라 프리깃함이라든지 초기함, 해양경비함 같은 더 작고 단순한 수상함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텔레그라프의 설명입니다. 여기 대해서 러시아 페름 대학교의 군사 전문가인 파벨 루지는 가장 큰 문제는 엔진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소련 시절 소련 해군의 해상 엔진 대부분을 우크라이나에서 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소련 해체 이후에 우크라이나가 이런 엔진을 포함한 주요 방산 품목을 더 이상 러시아에 수출하지 않는 것은 더 말할 필요도 없겠죠. 그럼에도 러시아는 유사한 엔진을 자체적으로 생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서방의 제재는 외국으로부터의 발전 엔진 수입을 완전히 막지는 못하더라도 복잡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가 항공모함용 대형 엔진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러시아는 지난 3월 해군 총사령관을 경질했습니다. 이유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치르면서 해군 함정 하나 제대로 없는 우크라이나에 의해서 흑해 함대가 사실상 가동 불가능 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이는 러시아에겐 치욕적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흑해 함대는 이미 2022년 크렘린의 침공 초기에 배치했던 다양한 유형의 해군 함정 약 80여 척 가운데 3분의 1 이상이 우크라이나 해상 드론 등의 공격으로 힘을 잃었습니다. 그만큼 러시아 흑해 함대가 피해가 실로 엄청나다는 의미입니다. 그동안 흑해를 장악하면서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송로까지 막았던 러시아 해군은 이제 흑해에 얼씬거리지도 못할 정도로 패퇴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의 흑해 기지인 세바스토폴에 배치되어 있던 흑해 함대는 이제 아예 러시아 본토 깊숙한 곳인 노보로시스크로 이동 배치됐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예 우크라이나와 연한 이 흑해로 나오지도 않고 있습니다. 사실상 흑해 함대의 군사 능력이 상실된 겁니다. 그렇다면 발틱 함대는 어떨까요? 한때 소련의 바다라고 불렸던 발트해가 스웨덴과 핀란드 등이 나토에 가입을 하게 되면서 사실상 나토의 호수로 변해버렸습니다. 이 말은 그동안의 유럽 국가들 직접적으로 위험했던 러시아의 발틱 함대가 이제 러시아의 전략적 요충지인 이 발트해를 완전히 잃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러시아 해군은 사실상 핵심 전투력 자체가 완전히 묶이게 됩니다. 그러니 푸틴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흑해에서 보여줬던 러시아의 전투력을 본다면 발틱 함대의 수준도 뻔해 보입니다. 함정 하나 없는 우크라이나에 그렇게 당할 정도의 수준이라면 발틱 함대 역시 나토군과 겨눌 정도는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텔레그래프는 지난 4월 29일 러시아 해군의 실태를 조목조목 설명하면서 한때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푸틴의 해군이 이젠 조롱거리로 전락하고 있다라고 보도해서 주목을 끌었습니다. 푸틴 대통령 지난 4월 초에 중국의 국방부장이 모스크바를 방문했을 때 최강 러시아 해군 함대 중 하나인 태평양 함대에 훈련 명령을 내리면서 중국에게 외교적 자부심을 누리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지만 차라리 훈련을 시도하지 않았음만 못한 그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태평양 함대 사령관은 이 훈련 직후에 군사체육관을 관장하는 자리로 좌천됐고 러시아 북부 함대의 기함은 폐선 처리가 됐습니다. 시드니 미국센터의 블레이크 허징거 연구원은 이것이 러시아군의 평균 이하의 리더십을 반영한다 그러면서 잇따른 해군 내의 인사파동과 기함 폐선은 현재 러시아 해군의 실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텔레그래프는 러시아의 손실은 생각보다 심각하다 그러면서 방탄복도 없이 전장에 투입되는 러시아군의 현실을 볼 때 앞으로가 더 문제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무기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러시아군이 전세를 역전시키기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텔레그래프의 진단이었습니다. 결국 지금 푸틴에게 남아있는 유일한 전세 역전 카드는 핵무기뿐입니다. 그래서 수시로 핵 위협 카드로 전쟁 확대를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핵무기 사용이 러시아의 승리를 담보해 주지는 못한다는 점입니다. 러시아 핵무기 위협은 항상 깡패가 승리한다는 가정과 동일시됩니다. 그러나 깡패가 항상 이기는 것은 결코 아니죠. 이미 소련은 아프간 전쟁에서 패배를 했고 미국도 베트남과 아프간에서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역사입니다. 세계사적 흐름은 핵으로 위협하는 러시아가 결코 승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핵 위협으로 러시아가 승리한다면 그때부터 세계는 깡패의 지옥으로 또 힘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세상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는 패배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정의고 세상이 흘러가야 될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